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빈자들의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혈 시위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자원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5%가 빈곤 상태인데요. 앞서 카자흐스탄을 30년 이상 통치했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영국 런던에 8,6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세계 제2위 비트코인 채굴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혼란에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4만 달러 초반대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서 이 SK스퀘어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ICT 융합 기술을 공동 개발 및 투자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도모하는 SK ICT 연합을 출범했습니다. 이 3사는 SK하이닉스가 SK그룹 편입에 10주년을 맞았고 또 SK텔레콤 분할로 인해서 SK스퀘어가 탄생하면서 반도체와 통신, 투자를 잇는 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구조가 마련됐기에 이런 비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독립적이었던 이 반도체와 5G, AI 산업이 서로 융합하면서 발전하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SK ICT 3사의 시너지 전략이 주요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글과컴퓨터 그룹이 이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아바타 응용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아바타 사업을 준비 중인 이 한컨그룹은 이 메타버스, 특히 아바타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바타를 단순히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모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분신의 형태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2원이 이 글로벌 게임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떠오르면서 이 P2E의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NFT 게임뿐 아니라 이 다양한 영역에 접목되면서 이 사회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회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컴투스를 방문해서 이 NFT 게임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FT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을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 게임의 플레이로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의 보상의 소유권을 이 사용자에게 인정을 함으로써 탈중앙화를 이끌어내는 이 혁명적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막는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서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2022년 상반기부터 이 블록체인 기반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했던 병역 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서 보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발급받은 서류는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적금의 가입과 또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키 스튜디오와 초록뱀 미디어가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합작법인인 메타커머스를 설립했습니다. 메타커머스는 이 초록펜 미디어에서 제작한 OTT 등을 콘텐츠에 비롯해서 이를 통해 노출되는 PPL 권한까지 가지는데요. 버키 스튜디오는
트롯밴 미디어의 영상 콘텐츠 내 노출된 상품을 이 빗썸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자체 스튜디오와 전속 쇼호스트 그리고 제작 PD, 기획 MD를 구성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진출한 버키 스튜디오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이 빗썸 라이브를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롯밴 미디어의 콘텐츠에 노출되는 이 상품을 빗썸 라이브에서 동시 판매함으로써 마케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이 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무실을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포털이라 불리는데요. 이 바이낸스는 포털 다운타운에 업무 공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완공 시에는 이곳에서 최신 뉴스와 시황 차트를 제공하고 또 가상 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이 솔라나의 포털이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버스와 아주 효과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 더 샌드박스와 디센털랜드 등 이더리움의 개방형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상당수의 적극적인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솔라나의 고속 블록체인을 이용한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 미래지향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바이낸스의 시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초성 살펴볼까요? 기역 지읒, 기역 히읗입니다. 최근에 코인원이 화이트리스트를 공개하면서 트래블룰 시행의 본격화를 알렸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권에 편입하기 위해 힘을 쓰면서 규제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 자산관리업체 마이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주식 전략가인 크리스 그리산티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암호화폐 업계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규제의 맹공격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의 경우 최악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이미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할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 대략 규제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장의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을 보다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겠죠? 그럼 다음 초성도 확인해 볼까요? 비읍지읒, 티읒입니다.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기업 드비어 그룹의 CEO인 나이젤 그린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22년에는 세계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지난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옳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저소득 국가는 자체 화폐 힘이 약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면 국가가 자국 경제의 시장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경제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고 또 외화 송금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파나마, 과테말라, 또 온두라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뒤를 잇는 비트코인 채택국이 또 나와줄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초성도 확인해 볼까요? 비읍지읒, 피읍, 히읗, 바로 범죄 피해입니다. 2021년 한 해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작년 암호화폐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79% 증가하면서 140억 달러, 하나로는 1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유형은 사기와 도난이었다고 하고요.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투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 형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난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액 중에 72%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생태계에서 범죄와 관련된 거래 비율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0.15%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 집행기관의 수사 기술 발전과 또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 내 범죄 비중이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산 항상 안전하게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가 감소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나 이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블록체인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정오에는 이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 차트 리딩 그리고 소통의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